네, 안녕하세요. 요한타증권의 진엽입니다. 금일은 코리아센터와 다나와 합병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시다시피 코리아센터가 자회사인 다나와 합병을 공시를 했습니다. 존속법인은 다나와가 되고요. 코리아센터가 흡수 합병되는 형식입니다. 네, 합병 비율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나와가 1대 코리아센터 0.3 수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합병 기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합병 신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. 이번 합병은 사실 빅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방점이 좀 찍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나와가 되게 많은 트래픽, 한 1,500만 정도의 MA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코리아센터의 기존 사업에 부어줌으로써 트래픽을 부어줌으로써 기존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는 빅데이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빅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상품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이 부분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가격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이 트리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. 이러한 트리 구조, 왜냐면 제가 무엇을 검색했을 때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줄줄이 딸려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, 이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가격 비교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기존 플랫폼들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. 자신의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최근에 보시면 가격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와서 써야 되는데, 이걸 만드는 게 이게 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사오는 게 비용 효율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랬을 때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, 사실 국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네이버 그리고 다나와 코리아센터 이 세 군데 회사에 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, 거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에누리랑 다나와고 이제 합병법인이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양사 간의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질 자체도 합쳐진다라고 하면 커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, 그리고 유일하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이 가격 비교 플랫폼을 하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이 플랫폼 사업자들, 이 가격 비교에 입점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가격 비교 사업자들한테 거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거래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메이크샵, 코리아센터는 메이크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 데이터들, 그러니까 셀러들이 뭘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스윗 트래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택배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. 이 택배 데이터는 이게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게 또 누구한테 거래가 되고 어떤 택배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, 그리고 이 제공하는 셀러들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느냐, 그리고 플레이오토라는 부분들도 셀러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뭉치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들로 가공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꾀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인사이트 데이터, 사실 시장에서 보이는 구글링 하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. 그런 파일들도 있고, 그런 데이터들을, 인사이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각 회사들한테 판매를 다시 하겠다라는 방식이 두 번째 빅데이터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면 사실 충분한 업사이드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모바일 인덱스로 잘 알려져 있는 IGA웍스입니다. 그래서 IGA웍스가 작년에 한 1,80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전 가치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. 그래서 트레이딩 PSR로 거의 11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동사의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, 이번 합병을
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서 2026년까지 지금 현재 5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을 1.2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. 역시 성장의 축은 데이터 커머스 사업이다. 이 빅데이터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커머스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느냐,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온라인에서 유통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온라인도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랬을 때 기존의 유통업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유통 사업, 온라인 이커머스,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 사업자인 것 뿐이죠. 그랬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, 여기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성이 겠지만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3P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 셀러들을 유치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 물류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금융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광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모습인데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를 빅데이터 쪽에서 찾았다라는 측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코리아센터와 다나와의 합병에 대해서 코멘트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